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7일 3시 15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마감 시장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이 좀 이상하거든요. 좀 이상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상한 점, 네. 외국인 순매도가 갑자기 나왔죠. 왜?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이유를 찾아보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그게 무리가 없고, 미중 관계도 뭐 특별한 게 없었고, 뭐 미국 쪽에서 뭐 디폴트 얘기가 잠깐 뭐 좀 약간 나왔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크게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미국 선물 시장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유독 지금 1.1 뭐 일본 시장도 지금 홍콩, 예, 중국 다 뭐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예, 왜 이럴까요? 우리만 좀 이상합니다. 뭐 우리만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우려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일단 첫 번째 생각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란 곳은 항상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선물 매도와 동시에 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게, 최근 메타버스 NFT, 가상세계 현실, 가상의 공간에 대한 움직임이 너무 많이 기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지? 이제 바이오 쪽이 작년 지난 한 10년간을 이끌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플랫폼 회사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가상세계 현상.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기업은 정말 이 회사가 공모가가 10,000원이었는데 지금 150,000원에 가는 게 맞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터무니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죠. 박스바이오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조만간에 자이언트 스텝도 자이언트급으로 하락할 겁니다. 10,000원짜리가 30만원 갔으니까요. 뭐 박스바이오는 더 했죠. 예,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 했습니다. 얘는 공모가가 10,000원도 아니었고 시작가가 10,000원이었는데 시작가 10,000원 대비 30만원 갔다가 지금 6만원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작전을 했던 세력들이 또 이제 건드리는 거죠. 뭐 위즈역 스튜디오, 뭐 지금 이 가상의 공간에 있는 기업들, 가상현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현상이 거의 지금 제 생각에는 도박장이 지금 강원랜드가 안 열리니까 여기로 가는 것 같아요. 꼬박성 자금, 이제 정치성 자금이 이런 데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과정과 어떤 동일선상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코인이죠. 예. 이 빗썸, 저도 이제 저희 강한투자클럽이 가상화폐 쪽으로 장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쪽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보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 이제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규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면서도 그걸 우리 법이 못 따라가는 거죠. 지금 뭐 링엑스라는 회사는 시가총액 200억입니다. 그럼 이거 10원짜리 하나, 5원짜리 하나 만들어 놓고 100원 되고 200원 되고 가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차트 이렇게 한번 보면 웃깁니다. 예. 재밌더라고요. 야, 이게 주식시장에서 사고 쳤던 애들이 여기로 다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 여기서는 작전해도 안 걸리네, 여기는 거래가 24시간 되네, 여기는 호가가 상한가 한가가 없네. 야, 이거 뭐죠? 거의 뭐 물 맞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 작전 잘했다는 소위 뭐 세력들이 굳이 주식 시장에 가서 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 정도입니다. 야, 그래서 지금 일단 강한투자클럽에서 일단 비트코인 쪽으로 이런 가상화폐 쪽으로 런칭을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심플하게 지금 뭐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그냥 한 10종목 베팅하고 그 중에 한두 종목 이렇게 100% 올라와 버리면 원금 회복하고 나머지 종목으로 가지고 놀아도 이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안 합니다. 저도 잠은 절대 저는 아마 죽기 전까지는 잠은 안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 소신인 거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제가 이걸 자문하기 시작하면 제가 강원랜드를 자문해드리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실 분은 하시되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저도 들긴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포커, 뭐 고스톱, 뭐 도박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절대 안 하고 남들 보고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빗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는 이렇게 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죠. 대박이 났고 지금 실질적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수익 실현은 언제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미 그 정도 벌었으면 충분히 그 정도 만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비트코인 뭐 해서 뭐 대박 났다는 형들이 이 진짜 시작이다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된다 했는데 그때가 진짜 대비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긴 했거든요, 그 형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형들이 맞았구나 라는 생각은 들으나 그게 뭐 후회는 없습니다. 그 형들이 강원랜드 가서 돈 벌었다고 해서 제가 강원랜드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원칙인 거죠. 저의 어떤 스타일인 겁니다. 어릴 때부터 뭐 홀짝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돈도 별로 없고 뭐 홀짝할 돈도 없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뭐 이거 홀짝해가지고 돈 벌어서 대박 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있는 거나 열심히 잘 저축해서 물고기라도 저 한 마리 더 사보자가 저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도박할 때 저는 이제 참여 안 했죠. 담배도 뭐 마찬가지겠죠. 담배 피니까 한 모금만 맡아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축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냥 안 한 거죠. 그냥 스타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는 아니죠. 그러면 담배를 피는 거는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제가 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도박 자체가 불법도 아니죠. 합법이죠. 강원랜드 가는 건 합법이거든요. 가는 거 즐기고 자기 스스로 제어하고 술 마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도 그런 영역이지 않나. 그래서 정부가 이 엄청난 이 거래량과 이 세수, 이 시가총액이 지금 그냥 거래가 되는 걸 냅둬버리면 정부는 배만 아플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랜드 도박장에서 세금 걷듯이 이 비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각종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에 대한 세금을 걷고 양도세, 소득세를 매기면 정부는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돈 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앞으로 유지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쪽으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제 공증된 코인으로 한다면 그게 무리는 없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도박장 가도 그 바꾸는 그거 있잖아요. 뭐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아이들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뭐 구슬로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칩으로 블루칩, 뭐 레드칩으로 바꾸기도 하고 하듯이 그런 종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상의 현실들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도 접목이 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2,000원짜리가 5만원씩 급등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과거에도 뭐 대북주도 있었고 테마주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죠. 이제 요런 아이들이 이제 꺾이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시 정상적인 기업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다시 뭐 현대차 같은 기업들, 아니면 우리은행 같은 기업 은행들, 이런 은행들이 다시 활기를 띠는 이제 순환 매매 장세가 연출될 수도 있다.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상 관련 종목들이 득세할 때가 있고, 정상적인 기업들이 죽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과정이다 생각합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국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량주들이 블루칩들이 수익이 안 나니 자꾸 돈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쪽에 있던 어떤 기의 흐름이 어떤 돈의
사람들의 돈의 수급의 하나이 그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계속 물량이 나와주는, 그리고 매수세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다. 근데 이 또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제 이런 셀리드 같은 기업들이 또 똑같이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 셀리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셀리드도 된다고 사람들이 다들 될 거라고 생각하고 12,000원짜리 어떤 주식이 15만원까지, 아까 박셀바이오처럼 코로나 관련주, 뭐 백신 관련주, 치료 관련주, 뭐 관련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 박살이 나 있거든요. 지금 또 셀리드라는 종목 15만 6천원 찍고 66%가 불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만에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위지역이라든지 이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에서 이런 폭락이 나오겠죠. 그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상현실주, 메타버스, NFT 관련주는 굉장히 큰 경계를 해야 되고 전량 수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이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여기서 한두 번 슈팅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지금 쫓아가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쫓아가죠. 항상 지금 쫓아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내일 올라가는 거, 오늘 올라가고 내일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삽니다. 네. 그게 개인 투자자들 꼬시는 세력들의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확인을 시켜줘야지.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거든요. 사람, 개인 투자자들은. 불꽃만 보면 더 많은 불꽃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휘발유가 부어진 모습을 보고 불타오를 때 그 불이 10년 동안 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1시간 동안 안 타죠. 30분 만에 다 꺼져 버립니다. 하지만 장작불, 숯불처럼 은은히 오래오래 탈 수 있는 좋은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나중에 정말 우리가 춥고 힘든 겨울철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바로 은행주 같은 고배당주들이죠. 나중에 지금 당장은 위지역스테이드, 뭐 자연스테이드 뭐 이런 아이들이 폭등하니까 뭐 5% 10% 수익 나니까 좋다고 쫓아가는데 한번 사고 나면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10%가 30% 100% 되길 기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집된 주식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분산되고 그 분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과정이 폭등 구간이고 그 폭등하는 구간에서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그동안 모았던 걸 다 나눠주고 싹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누구도 이 종목에 대한 시세를 잡아주지 못하고 나중에는 반토막이 나고 영원히 시세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 본질의 가치를 찾아가는데 본질의 가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셀바이오처럼 이렇게 영원히 끊임없이 하락하고 끊임없이 떨어지는 하락 국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오히려 이런 셀트리온 같은 지금 약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유럽에서 또 레캐노나가 또 승인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신약이 나오고 뭔가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 떨어지더라도 우리 눈으로 보이고 뭔가 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실체가 있는 허상의 세계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당장은 눈앞에 뭔가 앞으로 큰 성장을 보이는 기술주 같이 보여서 현혹될 수 있으나 그것이 투자로 이어졌다가 낭패를 보기 시작하면 끝없이 떨어집니다. 그게 과거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그런 튤립 국은 버블 사건이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튤립 국은 시작값 하나가 1,000만원짜리가 10억까지 뭐 1억까지 올라가는 것이 과연 냉정한 것이냐 이성적인 것이냐라고 봤을 때 모두 다 아닌 줄 알면서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고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얘기 드렸듯이 프로 골퍼들이 수백만 번 퍼팅을 연습해도 또 해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20%만 돈을 번다. 파레토의 법칙. 대한민국의 자산의 80%를
20%의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20% 안에 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결국 주식도 셀트리온도 또 이제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장이 끝났나요? 네, 끝났네요. 저도 지금 또 기회가 오는구나 생각했던 22만원대, 자 21만원이 항상 21만원 언저리로 아래 위로가 저는 셀트리온이 가격이 되면 그래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격대가 또 왔네. 21만 9천원에 또 왔네요. 자, 이러면 이제 내일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뭐 이런 쪽으로 갑자기 내일도 한 번만 더 이제 빠져준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오겠죠. 근데 이제 특별한 일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기서 더 나빠질 일은 없으니까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침 잠깐 갭 하락 출발했다가 따닥따닥 바다닥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아침에 조금 긴장감을 좀 덜 줄 수 있고 파박 하다가 뭐 갑자기 훅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저도 하루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뭐 갑자기 계약 공시가 띵 나와서 또 상한가가 뻥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오늘 간밤에 뭐가 나와서 급등 출발해서 급등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하루하루는 제가 셀트리온에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죠. 직원들도 이 비공개 정보, 공개전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뭐 그걸 알고 이렇게 샀다면 그건 불법인 거죠. 그러면 나중에 금융감독원이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셀트리온이나 이런 주식들은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을 받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게 50% 지금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싸이클럽, 싸이월드에서 이거 암호화폐 만든 게 이게 왜 지금 얼마죠 도대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가격이 38원에서 140원까지 이렇게 폭등을 하느냐. 그 누구도 감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불법인지 사기인지 검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화폐니까. 왜 올라가는데 이유가 뭔데? 없어. 이유 불문. 없어. 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왜 사는데 이유가 없어요. 내용 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암호화폐 뭐 지금 싸이클럽에서 뭐 싸이월드에서 뭐 만든 뭐 저저저거 뭐 회사 소개가 있습니다. 그 들어보면 그래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시장만의 어떤 룰이 생기겠죠. 근데 그 룰이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이겠지만 반대로 이 아이는 또 이렇게 폭락을 하기도 하는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마찬가지 얘도 여기서 샀다면 지금 뭐 거의 뭐 망인 거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100원에 사서 지금 얼마야? 센터를 이게 최고가가 옛날에 얼마입니까? 480원에 사서 지금 얼마야? 현재가가 220원이니까 그냥 1000만 넣었으면 지금 500만 돼 있는 거죠. 일주일만에. 그냥 거의 도박의 수준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이쪽 빗선으로 가야 되겠죠, 주식보다는. 그래서 좀 뭔가 시장의 어떤 새로운 엄청난 새로운 변화의 어떤 과도기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되겠죠. 저는 저만의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살살 수급을 체크해야 돼요. 조금 일찍 열었는데 수급이 다행히 좀 빨리 나와주네요. 일단 우선 셀트리온부터 보니까 생각보다 외국인이 많이 안 팔았습니다. 그렇죠? 기관들이 연기금이 끝없이 팔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연기금들 장난을 친다는 거죠. 네. 크래프톤 이거 먼저 연기금이 맨날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끼리도 서로 모종의 합의를 하면서 이런 NFT라든지 뭐 게임 쪽이라든지 실적 증가 뭐 별거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연기금 쪽, 기관 쪽, 쟤네들도 이거 한번 작업하자. 뭐 이렇게 뭐 모종의 작당 모의를 해서 올리면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 쪽은 지금 되게 다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뭐 전망이 지금 레티노나로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고 실망하고 있는 국면이고, 거기에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니까 모멘텀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여기로는 장사가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재빨리
돈을 옮기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또 이쪽에서 돈이 되는 시장으로 바뀌면 또 연기금이 장기 투자자가 아니고 단기 트레이더처럼 이쪽으로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거죠. 뭐 가까운 예로 최근에 인소프트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인소프트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막 60만 원, 막 50만 원대로 가다가 갑작스럽게 상한가가 나오고 NFT 진출한다,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셀트리온도 이제 가상현실로 가상 NFT,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백신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백신 시장으로 가야 되나요? 이거 웃긴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어떤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와 연결되면서 이 가상화폐와 또 매칭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이 넘치는 유동성이 정상적인 정도의 길을 가지 않고 너무 이 불특정 뭐 어떤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버플링이 있는, 부풀어져 있는 쪽에서 굉장히 세력들이라든지 농간꾼들, 장난치는 사람들이 장난치면서 거기서 돈을 벌고 그로 인해서 또 엄청난 피해자가 나오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진짜 얼굴 눈 뜨고 코베에 가는 시장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굉장히 더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도 혹시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단순히 셀트리온 쪽만 이게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 있는 거라면 그래도 저쪽을 보면서 좀 위안을 가져야 됩니다. 셀리드 같은 종목을. 그렇죠? 한 달만 이렇게 뭐 60%씩 박셀 바이오 이런 거 투자 안 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박셀 바이오를 투자했으면 지금 80%에 마이너스. 똑같이 셀트리온하고 작년에, 그쵸? 작년에 셀트리온이 40만원 갈 때 박셀 바이오를 30만원에 샀으면 지금 6만원이니까 투자금의 80%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1억 넣었으면 지금 2천만원 밖에 안 남은 상태예요. 똑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박셀 바이오가 저 30만원 올라갈 확률보다는 셀트리온이 40만원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예. 좋은 기업이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안 삼아서 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매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야, 공매도도 나왔네요. 그쵸? 자, 공매도도 요 가격대 지금 레키노라가 유럽에 승인까지 된 상태에서는 후리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이 22만원 언더라는 가격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좀 봐도 되겠죠. 이제 여기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계약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또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매우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또 지금 최근에 셀트리온을 오랫동안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 가장 셀트리온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제가 불과 한 3개월, 5개월 전만 하더라도 늘 부정적이거나 뭐 그냥 그렇다 이런 얘기 위주로 갔던 점을 미뤄봐 지금은 굉장히 유하고 굉장히 여러분들께 포지티브한 의견을 많이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많이 오랫동안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항상 냉정한 시각과 냉철하게 바라봐야 된다. 모더나나 화이자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전히 고도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여전히 백신의 수요는 넘쳐나고 이제 뭐 부스터샷까지 간다면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국면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대신에 이제 치료제가 나오니까 화이자 쪽이 가장 유력하겠죠. 왜 그러냐면 모더나보다는 화이자는 약도 있고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으니까,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에 반해 모더나는 백신만 가지고 있으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죠. 머크도 여기서 이제 뭐 방향성 잡고 있는데, 어쨌든 화이자에 대한
뷰가 지금 그 가격 차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또 코로나 치료제 쪽, 뭐 예를 들어서 레캐노라도 잘 연구를 해서 뭐 경부형 쪽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이슈가 또 나올 수 있겠죠. 뭐 흡입형으로 빨리 확찰을 가해서 만들어내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 지금 현재 주가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아침과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보자, 가격이 싸지고 있다,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다 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 대신에 이 과정 또한 다 경험이다. 어제도 얘기 드렸듯이 어제도 뭐 여기서 폭등할 것 같다고 생각했겠지만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또 급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제 제가 신용이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다 맞았던 100만원 투자해서 다 맞았던 사람이 여기서 신용을 질러서 지금 손실이 5% 난 사람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다 틀려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분할 매수하는 사람이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그때 10년 뒤에 투자금이 100만원이던 사람이 1억이 됐을 때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이 과정을 잘 기억하시고 매일일지를 써두시고 공부를 해놓고 몸에 기억을 시켜 DNA 다 박아 놓으셔가지고 다음번에는 꼭 투자로 인한 성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 마무리 해드리면 되겠죠. 네,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께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분들은 또 늘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심호흡,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좀 반복하시고, 명상음악 들으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걷고. 원래 이런 거야. 늘 이래. 주시하면 이런 거야. 셀트는 원래 이래. 원래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지금 기회야.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정신적인 훈련, 마인드 컨트롤 훈련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